하나의 종목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알투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종목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로 어떤 기사를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요. 은행 예적금 금리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년 만기 상품은 1%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기사의 핵심 포인트 이어서 보시죠. 네, K뱅크와 신한은행은 이미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지금 다른 은행도 곧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존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 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이제 예적금 금리, 수신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올라가는 게 이제 여신 금리라고 하는 대출 금리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이제 대출 금리와 예대 금리, 예금 금리의 차이를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금융주에는 그래도 업종 자체에 굉장히 청신호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여신금리, 대출금리 중에서도 이제 제일 빨리 오르는 게 신용대출이랑 카드론 금리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 나이대가 20대에서 39세 요 사이대라고 얘기를 해요. 마통. 그다음에 B2, 영끌 이게 대부분 이 나이대에 물려 있거든요. 근데 금융부채 증가율이 한 7.9% 정도 돼요. 또 수치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비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신용대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수익률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2.3배가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금융주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 결과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먼 얘기다라고 하니까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금융주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건설주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현대건설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건설주 입장에서는 악재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 업종 자체가 말 그대로 공급이 되는 것보다는 수요가 많이 돼야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데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선호하는 것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건설업은 대부분 빚으로 또 건물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분양은 계속 나와야 되고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이제 말 그대로 빚을 빌려 올 때 신용 등급을 따집니다. 근데 건설사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A-를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건설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흐림을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이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금융 업종 전반으로 볼 때는 악재보다는 그래도 호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앞으로 한 번 더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10월에서 11월 정도 또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상반기 때는 금융주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탄력을 조금 받았었는데 카카오뱅크에 묻혔어요. 묻히고 나서도 그래도 금융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조명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호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조금 탄탄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들도 6%, 7%대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의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금융주 하나쯤은 꼭 가져가야 될 시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이 한 1%대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세요. 요즘도 적금 넣는 사람들이 있나요? 워낙 이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다른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찾으시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의 그런 전망을 봤을 때 금융주 하나는 좀 담아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관련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 하면은 뭐 은행 그리고 보험주 네.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죠. 뭐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한국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관련주로 들어가는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은 뭔가요? 있죠. KB금융 첫 번째 있네요. 네. 리딩뱅크 1등 은행. 네. 이제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대로 얘기하면 증권, 그다음에 보험 여러 가지 그 종목들 자체가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이 되면. 근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금리 네네. 인상 한 날 네. 제가 금융주들을 봤어요. 네. 금융주들을 딱 째려보니까 가는 듯 하다가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네. 크지는 않았던 게 잭슨홀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추세 자체는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추세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가는 거는 생명보험사가 제일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투자 수익을 많이 얻는 그 업종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KB손보 가지고 있죠. 증권 가지고 있죠. 캐피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순이익도 한 1조 2천억 정도 됐거든요. 뭐 컨센을 5.3%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이었고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22% 정도 상회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만 어느 정도 살짝 상승 추세를 타는가 싶더니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고개를 딱 들고 있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수혜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예대 마진으로 인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 2분기 때까지는 충분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가 어느 정도 기대가 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주사 설립 이후에 최초로 중간 배당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750원 정도 이제 중간 배당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배당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배당률이 그래도 한 6% 후반에서 7% 초반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변동성도 많고 고민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잖아요. 이럴 때는 제 포트상에 안정적으로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가는 거 하나쯤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1등인 KB금융 같은 경우로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 이슈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올라갈 때 KB금융이 배 아프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KB금융이 카카오뱅크 지분 9.3%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3분기 때는 이제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뭐 재평가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아직도 남아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KB금융이 카카오뱅크 지분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9.3% 있거든요. 방금 네. 얘기했는데 얘기하셨어요. 9.3%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지분 뭐 평가가 다시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산 가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이제 하반기가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의 초입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KB금융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세요? 가격은 저는 현재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금 안정적으로 내 포트상에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배당도 뭐 6%에서 7% 초반대 받을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그래도 한 6만 원 선.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6만 원 선으로 잡기는 했지만 충분히 올해 안에 정고점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한 5만 2천 원 선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기록했었던 존고점이 한 네네. 59,800원, 맞습니다. 6만 원 부근이네요. 네. 그 수준까지는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5만 2천 원이었습니다. 알고 투자하자. 오늘의 종목은 KB금융이었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호 FC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